자, 819번. 지금 AB 크기 관계가 지금 저런 관계죠. B가 A보다 크고, 그리고 둘 다 음수야. 그치? 자, 이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은 찾는 거지?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일단 A, B가 둘 다 음수죠. 이건 이제 A, B가 둘 다 양수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지? 자, 지금 내가 아까 A, B가 둘 다 음수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는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죠. 그렇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3이 2보다 크대. 그러면 2분의 1하고 3분의 1 역수 취하면 이제 바뀌잖아, 이렇게. 이게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떨 때는 안 바뀌겠어? 어떤 양수가 어떤 음수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일 때는 당연히 안 바뀌겠죠. 그치? 역수를 취했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얘는 B분의 1이 여전히 A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다음 이 부등호 관계가 특히 이제 이런 식의 부등호 관계 문제가 어렵게 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아마 근데 이거 막 숫자 넣어서 따져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했나 혹시? 뭐 어려운 경우는 그렇게 해도 돼요. 뭐 어떤 숫자를 넣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특정 숫자를 넣어서 따져 봐도 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숫자 넣어서 해보면 맞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B분의 A랑 A분의 B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일단 B분의 A랑 A분의 B는 둘 다 일단 양수로 바뀌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양수로 바뀌어요. 자, 근데 A랑 B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A 쪽의 절대값이 더 크지 않아요? A 쪽의 절대값이 더 커. 자, 따라서 B분의 A는 1보다 큰 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다 반대로 A분의 B는 1보다 작은 수예요. 양수에서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크기 관계가 되는 거 맞죠? 자, 디귿번이 어떻게 보면 제일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얘들아 이 식이 맞다면 양변에 A, B를 곱해서 이것도 맞아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양쪽이 다 왔다 갔다 되는 거야. 자, 이게 왜 되냐면은 A 곱하기 B는 A, B가 둘 다 음수기 때문에 A, B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A, B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이것도 맞는 거야. 반대로 얘가 맞으면 얘가 맞는 것도 맞고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 검증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렇지 않냐? 자, 세제곱을 하면 부호가 원래 부호 그대로 가져가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A, B가 둘 다 음수였기 때문에 세제곱을 한 것끼리도 음수예요. 맞죠? 자, 근데 B가 원래 A보다 크다고 돼 있어. 그럼 B 세제곱한 게 A 세제곱보다 크다. 어때요? 어떤가? 맞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이제 숫자 가지고 따져볼 수도 있겠는데 B가 뭐 마이너스 1이었고 A가 마이너스 2였어. 얘는 세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세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제곱을 했을 땐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부호 방향이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맞아요. 니은번, 디귿번이 답입니다. 27번 볼게. 연립부등식 이것의 해가 A 이상 B 미만이다. 자, 그대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2에 3-x 플러스 8 크다 5x-7 그 다음에 4분의 -x-6 작거나 같다 3분의 2x 플러스. 자, 이것의 해가 x는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랬을 때 ax-b는 0보다 작다. 이것이 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거 풀으라는 거죠. 계산해 볼게요. 자, 위에 거 먼저 풀어보면은 6에다가 -x8, 5x-7 이렇게 되겠고, 맞죠? 그래서 넘기면은 -7x 합치면 14니까 넘기면은 -21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3보다는 작다. 이게 이제 위에 쪽 해가 되겠고,
그다음 얘는 이제 양변에 12 곱해야 되겠죠. 자, 12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4에 이렇게 되겠고요. 바로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3x인데 여기 8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1x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8인데 여기 4가 되고 바로 넘어가면은 22가 되죠. 그래서 x는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해서 두 개의 공통된 범위를 구하면은, 자, 얘랑 얘의 공통된 범위는 자, 이게 일단 최종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x, 자, B가 3이니까 이거고 3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가 일단 나왔는데 해가 아닌 것은 그랬어. 그래서 답이 1번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 다음에 46번. 46번은 먼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와 6분이래요. 정수 x가, 자, 그랬을 때 k의 값의 범위. 자, 요런 게 이제 수직선을 그려놓고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이미 이거는 부등식이 더 뭐 풀 수가 없는 식이죠. 다 이제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등식이야. 그래서 x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k 플러스 2 이상, 그 다음에 2k 플러스 5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x의 범위야. 자, 그런데 정수 x가 5하고 6분이래야 된대. 그러면 5하고 6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냐? 그쵸?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4는 뭐 한 이쯤 있을 수 있겠고, 7은 이쯤 있으면 이제 정수 x가 5하고 6분이다 이게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3k 플러스 2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2k 플러스 5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두 개를 잘 따지면 되겠죠. 자, 한번 따져봅시다. 자, 먼저 3k 플러스 2는 일단 4에서 5 사이가 돼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헷갈리는 게 등호가 지금 얘는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갈 거야. 자, 5에는 당연히 들어가도 되죠. 그렇잖아요? 3k 플러스 2가 5가 돼도 뭐 얘는 5 이상 뭐 2k 플러스 5 미만 이렇게 될 테니까 5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5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얘가 4가 되면 되냐 안 되냐? 3k 플러스 2가 4가 되면 정수 x가 4도 들어가죠. 그렇죠? 5, 6뿐만 아니라 4도 들어가니까 얘는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2k 플러스 5는 6에서 7 사이가 되는 게 일단 맞아. 자, 그럼 이번엔 얘는 6이 돼도 돼요? 안 돼요? 6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자, 얘가 만약에 6이 됐어. 얘가 6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6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 얘가 6이 되면 x에 6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값 자체가 6이 되는 거니까 x는 6보다 작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수 x에 6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2k 플러스 5는 6이 되면 안 되고요. 7은 돼도 상관없지. 자, 2k 플러스 5가 7이 된다고 하더라도 2k 플러스 5가 7이 된다고 하더라도 x는 7 미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얘는 6은 되면 안 되지만 7은 돼도 돼요. 즉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해서 위에 부등식하고 밑에 부등식을 또 연립을 해서 풀어야 돼. 자, 위에 거부터 먼저 풀어볼게. 자, 3k는 2씩 빼니까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고 나왔다. k는 3분의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나왔다. 위에 거 풀면 이렇게 나오고 밑에 것도 풀어보면 이 K는 자 5를 빼야 되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K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해서 저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자,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K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거가 그냥 답이 되는 거지.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이게 최종적인 K의 범위가 되겠죠. 요거 이해되니? 실전에서 막 긴장하고 막 이러면은 잘 머리가 안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야. 자, 51번. 자, 응용 문제입니다. 어느 단체의 작년 회원 수는 500명 미만이었대. 500명 미만. 자, 그 다음에 남녀 회원 수의 비가 5대 3. 남녀의 비율이 5대 3이었고 올해에는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하여 남녀 회원 수의 비가 8대 5가 되었다. 올해는 8대 5가 되었다. 이게 지금 작년이죠? 작년. 올해는 남녀의 비율이 8대 5가 됐는데 지금 같은 회원 수가 새로 가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8대 5가 됐대. 그래서 전체 회원 수는 500명을 넘었다.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 수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 수의 합이라고 했는데 자, 같은 인원수가 지금 가입을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남자도 X명, 여자도 X명 이렇게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해보자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대? 8대 5가 됐대요. 자, 문자를 하나 지금 더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례상수 K를 한번 써볼게. 자, 작년에 남자 회원수는 5K명, 여자 회원수는 3K명이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작년에는 회원수가 500명 미만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일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올해 남녀 비율이 8대 5가 되는데 똑같이 X명씩 늘어났어요. 그럼 5K 플러스 X랑 3K 플러스 X를 해서 얘가 지금 8대 5가 된 거야. 맞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전체 회원 수가 500명을 넘었다라고 좀 했어요. 그러면은 5K 플러스 X랑 3K 플러스 X를 해서 500명이 넘었다니까 뭐 이렇게 일단 식이 되겠죠. 그리고 물어본 게 뭐냐면은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 수의 합을 구하여라.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 수의 합. 즉 EX 값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X명씩 똑같이 가입했으니까 올해 새로 가입한 저 인원수니까 EX의 값은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리고 준 거는 이거 이렇게 준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요거 비례식을 풀어야 될 것 같아. 83, 24K 8X는 5 곱하면은 25K 플러스 5X 해서 이 식은 이제 K를 X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24K 넘기면 K, 5X 넘기면 3X예요. 즉 K가 3X랑 같아. 그래서 K 대신에 3X를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8K가 500보다 작다니까 K 대신에 3X 집어넣으면 24K는 500보다 작다. 자, 여기도 지금 K 대신에 3X를 집어넣을 건데 자, 여기 8K에다가 아까랑 똑같이 하면 24X에다가 X 두 개 더하면 2X죠. 이렇게 됐네요. 맞아요? 자, 맞는 거지? 그러면은 26X 50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K로 바뀌었냐? 이게 X죠. 지금 여기 K 대신에 3X를 집어넣은 거니까 X가 맞지? 자, 해서 이 부등식하고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야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X는 X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당연히 자연수 아니겠냐?
그래서 이 범위를 만족한 x의 자연수가 아마 하나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문제가 말이 되죠. 자, 한번 풀어볼게. 그래서 24x는 500보다 작다. 자, 일단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6x는 500보다 크다니까 자, 이렇게 될 거거든? 맞죠? 자, 이거 얼마 나오나? 26분의 500 하면. 굉장히 계산하기가 귀찮은데, 자, 250을 13으로 나눠 봅시다. 자, 그러면은 13 들어가고, 8, 9, 3, 27, 9, 1은 9. 9 들어가면 되나요? 이렇게. 맞죠? 해서 지금 19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x는 19점 얼마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500을 이제 24로 나눌 건데 그러면은 뭐 250을 12, 125를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6, 2, 12에 오니까 20점 얼마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됐어. 해서 19점 얼마보다는 크고 20점 얼마보다는 작다니까 자연수 20밖에 안 되지. 그래서 x값은 2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 회원수의 합은 총 40명이 올해 새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같이 결합돼서 이제 좀 헷갈린 것 같은데, 뭐 자연수 조건 때문에 이제 x의 값이 저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에 52번 문제. 소금물 문제네. 52번. 농도가 30%인 소금물 300g 있대요. 자, 여기다가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섞었대. 섞어서 농도가 15% 이상, 18% 이하, 15% 이상, 18% 이하가 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농도가 10%인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식은 뭐 x g을 섞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한번 세워보자고. 그 농도 문제에서 항상 난 이제 키가 되는 게 소금의 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 자, 지금 농도 30% 소금물 300g에는 소금이 몇 g 녹아 있어요? 몇 g 녹아 있지? 90g 아니냐? 맞아요? 소금이 여기에는 90g 녹아 있어요. 얘들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겠냐? 90g 된다는 거? 맞아요? 300g 중에 30%가 소금이라는 뜻이야, 그냥. 뜻 자체가. 뭐 이걸 막 공식으로 막 외워서 달달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농도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요. 소금물 안에는 30%가 소금이 녹아있다. 이런 뜻이야, 그냥. 그 다음에 그럼 10%의 소금물 xg 안에는 몇 xg이 녹아있는 거예요? 응? 몇 xg이 녹아있는 거지? 0.1xg 아니냐? 자, xg의 10%가 소금물이야. 10분의 1이 소금물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10분의 1 xg의 소금이 여기 녹아 있어요. 자, 그럼 합치면 일단 소금은 뭐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300에다가 x를 섞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저게 지금 농도 계산식이지, 그치? 저기다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로 표현된 농도 계산식이에요. 자, 그래서 뭐 100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100분의 15에다 100을 곱했으니까 15%가 될 텐데, 자, 곱하기 100을 안 했으니까 이것의 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18 이하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저거 그냥 푸는 거예요. 저걸 그냥 푸는데, 자, 이게 원래는 얘들아, 원래는 여기 미지수가 들어가면은 양변에다 이거 곱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부등식에서는. 왜 그러지? 왜 그러죠? 그쵸. x가 미지수니까
음수가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 물을 더 섞은 거니까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풀어서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근데 그 계산이 이제 조금 귀찮을 것 같긴 한데 뭐 한번 풀어볼까? 자, 먼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300 플러스 x를 갖다 여기다 이제 곱해줘야 되죠? 100분의 15에다가 300 플러스 x 곱한 것이 90 플러스 10분의 1 x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걸 이제 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45. 자, 이렇게 곱하면은 100분의 15x 이렇게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얘 넘기면 얘 100분의 10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100분의 5x 나오죠. 갖고 나왔다. 얘 넘기면 45. 자, 5고 45니까 x는 900 이하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요렇게 이제 또 풀어볼게. 두 번째로는 90 플러스 10분의 1 x는 작거나 같다. 자, 300 플러스 x 여기다 곱할 거야. 자, 100분의 18 300 플러스 x. 자, 그러면 90 플러스 10분의 1 x는 자, 곱하면은 자, 3이 곱하니까 3, 8, 24, 3일은 4 100분의 18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 또 넘기면은 자, 100분의 10으로 들어가니까 100분의 8x예요. 54 넘기면은 46이 아니지. 36이죠? 이렇게 됐죠. 자, 428, 49, 36이야. 50대니까 x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니까 답은 450 이상, 900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이 좀 이제 지저분한데 뭐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숙제 지금 다 봤고요. 부등식 얘기를 좀 해보자. 그 얘들아, 우리 이거 선행할 때 이거 해를 구하는 방법 얘기한 적 있었거든? 혹시 기억나니? 기억나요? 잘 안 나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좀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자, 이런 2차 부등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게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거든. 수식 자체를 잘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함수를 동원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이해를 해야 돼. 두 가지 상황 다 거기에 맞춰서 시험 문제 나오거든. 자, 첫 번째 방법 수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인수분해가 되면은 일단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어. 자, 그러면 이게 두 개씩이 곱해진 상태에서 음수가 된다는 뜻이지. 그렇지 않냐? 자, 그럼 두 식이 곱해져서 음수가 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죠. 맞아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해지든지 아니면 반대로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해지든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x-3이 플러스 2고 동시에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인 경우. 자, 저기서 콤마는 그리고의 뜻이에요. 그 이해되냐? 콤마가 그리고의 뜻이 된다는 거. 이 콤마가 상황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해야 돼. 또는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x는 3보다 크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 자, 근데 얘들아, 저거 말이 되냐? 3보다 x가 크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하나는 양수 쪽이고 하나는 음수 쪽인데 x가 뭐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볼게. 자, 얘네 둘의 부호가 이제 반대로 들어가는 경우야. x-3이 음수이고 그리고 x 플러스 1이 양수인 경우. 이거는 왠지 되겠죠. 그치? 자, 얘를 풀면 x는 3보다 작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이게 일종의 연립부등식이야, 얘들아. 얘네 둘이 동시에 만족돼야 되니까 자, x의 범위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인수분해를 하면 일단 인수분해를 해놓고서 이 둘의 부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되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자, 반대로 얘가 양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부호가 같은 경우만 양수가 되지, 곱했을 때.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자, 첫 번째 x-3이 괄호는 칠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x-3이 양수가 되고 x 플러스 1이 양수가 되는 경우, 다음에 두 번째 x-3이 음수가 되고 x 플러스 1도 음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해요. 자, 근데 얘는 이제 풀이가 얘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게 풀리거든. 한번 보세요. 자, 얘는 x는 3보다 크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그럼 얘들아,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거 아니겠냐?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풀어볼게. 자, 얘는 3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자, 이번엔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이거죠. 자, 그럼 최종 답은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문제나 이런 데서 이걸 또는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자, 이 콤마는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는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아까의 이 콤마는 그리고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는이란 뜻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게 2차 부등식을 푸는 이제 큰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뭘 통해서 풀 수 있다 그랬지? 그래프.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풀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 자, 함수를 보려면 우리 자, 이 그래프를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 맞죠? 자, 역시 얘는 당연히 아까랑 똑같이 임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그럼 우리 중3 때 뭘 배웠냐면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하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에서 x축에서 만나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두 군데서 만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그런가?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부터 한번 봐볼게. 요거.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를 푼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식 자체가 y랑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 식의 값이 음수가 된다는 것은 이 그래프 상에서 여기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이해돼요? 이해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y좌표가 어떤 부분이야? y좌표가 음수인 부분이죠. 자, x축 밑에 있으면 y좌표가 다 음수가 되는 거잖아. 즉, 이 식의 값이 음수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럼 부등식은 뭐냐? 부등식은 식의 값이 0이 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식의 값이 0보다 작게 되는 x의 범위를 찾는 건데 그럼 x의 범위를 어디라고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요 범위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자, x가 여기 막 존재할 때 y 값을 계산해 보면은 다 음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풀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아마 이해가 돼야 되는데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래프상에서 여기랑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럼 자, 이것에 해당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x의 범위는 3보다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게 낫냐? 어느 게 나아요? 나는 이게 낫거든? 이게 나아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당연히 이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프나 함수를 통해서. 자, 요게 이제 부등식의 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한 건데, 자, 근데 저렇게
2차 부등식이 예쁘게 딱 이렇게 x축하고 걸치는 경우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어떤 경우가 또 있겠어? 응? 2차 부등식에 좀 특수한 해가 나오는 경우는 그래프들이 그려봤을 때 이렇게 위로 뜨든지, 그쵸? 아니면은 접하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특별한 해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뜨는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이런 부등식의 해를 내가 구하려고 해. 저거 해가 어떻게 될까? 이거 해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등식의 해. 일단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 우리가 아는 정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얘 만약에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근 나오죠.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 2차 함계수 양수이면서 상수항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뭐 3이 뭐 크냐라고 생각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개수들에 비해서 값이 좀 커요. 플러스 값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딱 그거거든.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근을 구하면은,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허근이 나와요. 자,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x축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그래프가, 즉 y는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면 딱 이 모양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이 식 전체는 항상 y값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라 그랬어. 자, 그럼 얘는 y값이 양수가 된 x의 범위를 찾는 건데, 자, 어딜 봐도 y값 다 양수지. 그렇지 않냐? 자,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y값이 양수가 된 x의 범위니까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예요. 요거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런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게.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자, 저렇게 x축하고 접하는 경우가 판별식이 0 혹은 완전 제곱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니? 맞아요? 자, 그래서 0보다 크다. 이것의 해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2가 아닌 모든 실수죠. 그렇죠? 여기가 접하는 접점이 2일 테니까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일반적으로 뭘 더 많이 쓸까?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요? 밑에 걸로 더 많이 써져요. 부등식으로 보통 더 많이 써져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제외를 하고서 이렇게. 자, 그래서 저런 이제 특별한 경우에 해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보는 건데, 자, 근데 지금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것은 다 2차 계수가 어떻게 되는 거 기준으로 다 설명을 했지? 2차 계수. 양수인 경우죠. 그렇죠? 양수인 경우 기준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놓고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2차 부등식 문제는 일단 최소한 2차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서 해석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음수로 놓고서도 해석이 되면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양수로 놓는 게 일단은 처음에는 초보자한테는 좀 편한 게 있어. 양수로 놓고 해석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죠. 해법을 지금 그냥 설명하는 거야. 반대로 인수분해했더니 0보다 작다 나오면은 작은 값과 큰 값 사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전부 다 2차 함계수가 무슨 수인 경우다? 양수인 경우다. 오케이? 양수인 경우에 이렇게 바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음수인 경우는 당연히 반대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사실은 1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지금 거의 다 설명을 한 거거든. 자, 131페이지 얘들아 풀려 있냐 어떠냐? 안 풀려 있어요? 그러면은 131페이지를 뭐 지금부터 어쨌든 최대한 좀 많이 풀어 봅시다. 지금 한 10여 분 남았어요. 자, 시작해 보세요.